모두가 무시한 신입 계약직, 그리고 만년부장이라 손가락질 받던 남자. 단 한 번의 선택이 대기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신입 여직원이 사실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리더는 누구입니까?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서울의 높은 빌딩 숲 한가운데 우뚝 선 대한그룹 본사 27 김지민은 커피 한 모금을 힘겹게 넘기며 숨을 고릅니다. 어, 지민의 손엔 낡은 서류 가방과 지방대 출신 계약직이라는 가짜 이력서 한 장, 아버지 김 회장의 명령. 진짜 리더가 되고 싶으면 밑바닥부터 경험해봐라. 이 회사가 왜 썩었는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와라. 지민은 자신이 누군지 숨기고 그저 계약직 신입으로 거대한 빌딩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적막한 공기와 동시에 온갖 자극적인 키보드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밀려듭니다. 긴장한 지민은 또박또박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김지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들어온 것처럼 그때 한 남자의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거기 동선 막지 말고 비켜. 걸리적거리니까 30대 이사 최성훈. 패션도 말투도 싸늘하기만 한 그는 지민을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김대리, 저 계약직 어디 구석에 놨죠.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방해하지 말고 사무실 한쪽 구석. 누가 봐도 회사에서 버림받은 자리가 따로 있나 싶은 곳. 삐걱거리는 의자, 낡은 책상, 바닥 한켠에 누가 버리고 간 커피 자국. 지민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어, 짐을 풉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사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차가울 줄은 몰랐는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중년 남자 박상우 부장. 내가 안내해 줄게. 신입이 적응하기 쉽지 않지. 박상우 만년부장이라는 별명. 한때는 승승장구했지만 이제는 실패한 리더의 대표 이미지.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오전 내내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도에 나가면 수군대는 소리만 들립니다. 저 신입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 봐. 지방대의 계약직이라며? 우리랑은 다르지. 지민은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만은 다릅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합니다. 여기선 버티는 게 답일 때도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얘기해. 지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실 대학교 때 해외에서 전통차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한국 차가 런던에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에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네요. 박상우 부장의 눈에 오랜만에 열정이 번뜹니다. 정말? 그거 혹시 같이 해볼래? 그날 오후 지민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버지의 메시지.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느껴지냐? 그래도 아직 멀었다. 지민은 핸드폰을 꼭 쥐며 생각합니다. 이 회사 내가 바꿔놓을 거야. 퇴근 후 사무실에 박 부장과 지민 두 사람만 남아 컵라면을 나눠 먹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실까 봐 걱정돼요. 박 부장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나한텐 이게 마지막 기회야. 5년 전 내가 망친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투명인간 취급받았지. 이젠 내 인생에 남은 게 별로 없어. 너처럼 열정 있는 신입이랑 뭔가 해보는 게 어쩌면 내 마지막 희망일지 몰라. 지민은 부장님의 말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 회사 생각보다 더 썩어 있구나. 다음날
전사 공모전 포스터가 벽에 붙습니다. 신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대대적인 홍보 대상팀에겐 파격적인 보상과 본부장 승진 기회까지. 하지만 이 공모전은 모두의 냉소와 비웃음만 자아냅니다. 어차피 이사님들끼리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만년부장이 뭔수로. 하지만 박상우 부장은 과감히 도전장을 냅니다. 지민과 손을 잡고 해외 전통차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로 결심합니다. 신입, 우리 진짜로 한번 해보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린 할 수 있어. 하지만 순탄치 않습니다. 이사 최성우는 박 부장 팀의 모든 요청을 막습니다. 박 부장, 이런 서류는 재무팀 승인 받아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마케팅? 데이터 요청? 우리 팀 바빠서 다음 달에 놔줄 수 있겠네요.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조롱이 이어집니다. 만년부장, 이번에도 헛꿈 꾸다가 또 한 번 깨져야 정신 차리겠지? 저 신입 자기 현실도 모르고 꿈만 꾸네. 지민은 참아가며 일에 몰두합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와의 메시지 속에는 단 한마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네가 직접 느껴봐라. 박 부장과의 준비는 점점 진지해집니다. 지민이 영국 유학 시절 모은 현지 데이터, 직접 촬영한 영상, 그리고 박상우 부장이 밤새워 정리한 사업 계획서. 하지만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산 승인 거부, 인력 지원 불가, 사내 모든 지원이 차단됩니다. 그때마다 박 부장은 지민을 다독입니다. 이런 조직일수록 진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포기하지 마. 네가 있으니까 나도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번 박상우 부장은 최성은 이사의 냉소와 정면으로 맞서며 말합니다. 실패해도 좋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냐. 밤마다 남들 다 퇴근한 사무실, 지민과 박 부장은 마치 동지처럼 서로의 아픔을 나눕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진 단단함이 스며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박상우 부장은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내 꿈을 네게 걸어볼게. 지민,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 지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부장님. 어차피 잃을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저와 부장님이니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 둘이 뭔가 바꿔봅시다. 사무실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비웃겠지만 진짜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두 사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됐다. 아침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출근길, 숨막히는 지하철, 무표정한 사람들 틈에 섞여 지민은 자신을 감추고 걸었다. 회사의 문을 열면 언제나 그렇듯 미지근한 시선, 그리고 그 시선 속에 깃든 알 수 없는 경계심이 그녀를 애워쌌다. 오늘도 박상우 부장만이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신입, 오늘은 좀 어때? 버틸만 해요, 아직은요. 두 사람만 아는 미소가 순간 스쳐간다. 전략기획팀은 전사 공모전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성훈 이사의 눈밖에 난 박상우 팀은 자료 한 장 얻기도 쉽지 않았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지금 우리 팀 바빠서 곤란하다며 외면하는 동료들, 재무팀에서 예산안 승인도, 마케팅팀에서 데이터 지원도, 어, 어, 사내 시스템의 모든 벽이 두 사람을 향해 세워졌다. 그 벽의 중심엔
항상 최성훈 이사가 있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선 동료도 팀원도 심지어 상사까지도 가차 없이 이용하는 사람. 그에게 박상우와 지민은 그저 밟고 지나가야 할 돌덩이였다. 그날 오후 회사 복도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최성훈 이사는 자신의 팀원들 앞에서 일부러 크게 말했다. 요즘 별 쓸데없는 공모전 아이디어 낸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네. 조직에 도움이 되려면 본분부터 지켜야 하는 법이지.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나치던 지민은 문득 멈춰섰다. 뒤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야, 저 신입 이번에도 박 부장이랑 같이 뭐 한다던데 그 두 사람 결국엔 곧 짐 싸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치. 만년부장팀은 원래 다 그렇지. 지민은 마음속에 쓴웃음을 삼켰다. 사람은 언제 이렇게 차가워지는 걸까? 내가 진짜로 바꿀 수 있을까? 오후 늦게 사무실 한켠에서 박상우 부장이 조용히 지민을 불렀다. 신입, 혹시 어제 준비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 지민은 망설임 없이 USB를 건넸다. 박상우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하나씩 넘겨보았다. 여기 해외 전통차 트렌드 그래프. 이건 작년 런던, 파리, 뉴욕 실제로 한국 전통차가 유행하고 있다는 기사 번역본도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과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사실 이 데이터 준비하는 동안 이런 거 해봤자 뭐 하냐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부장님이랑 같이 도전해보고 싶어서 포기 안 했어요. 박상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누군가라도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나한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불쑥 끼어든 이가 있었다. 최성훈 이사였다. 박 부장 아직도 저런 낭만에 빠져 계세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 조직에서 밀리는 거죠. 박상우는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사님, 변화는 늘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최성우는 피식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공모전 자료 제출 마감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재무팀에선 예산 심사에 최소 2주 걸린다고 했고 마케팅팀에선 어, 신규 프로젝트 지원 불가라는 답만 돌아왔다. 밤 10시 텅 빈 사무실에 박상우와 지민 둘만 남았다. 노트북 앞에서 끊임없이 자료를 수정하고 발표 영상을 편집했다. 그날따라 박상우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다. 신입, 미안하다. 괜히 나 믿고 같이 하자고 해서 혹시 이대로 끝나면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알지?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언젠가는 부장님처럼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서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드디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최종 자료를 준비해 본사 20층 대강당으로 향했다. 아침부터 회의실 밖에는 각 팀의 멋을 낸 직원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든 팀장들로 북적거렸다. 그들 사이 지민과 박상우는 한없이 소박했다.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 그리고 진심을 담은 몇 분간의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박상우의 손이 떨렸다. 신입, 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마이크 앞에 선 박상우. 그리고 그 옆에 선 김지민. 조용한 목소리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 전통차의 세계 진출입니다. 지민이 이어받았다. 한국 전통차가 전 세계 힙스터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와 현지 카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 도중 몇몇 임원들은 시큰둥한 표정, 누군가는 아직도 이런 사업이 통할까 속삭였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한쪽에서는 냉소, 네, 한쪽에서는 미묘한 기대감, 곧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해외 진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요? 박상우는 침착하게 답했다. 저희는 큰 꿈 대신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어,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성공을 만들어 그 다음엔 더 큰 무대를 향하겠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성, 그거 쉽지 않지. 발표가 모두 끝난 뒤 각 팀이 서로를 바라보며 결과를 기다렸다. 최성훈 이사팀은 최신 IT 기술을 앞세운 화려한 영상과 숫자로 심사위원의 눈을 사로잡았다. 마치 승리가 이미 정해진 듯한 분위기. 이사님이야, 당연히 1등이지. 저 만년부장은 들러리일 뿐. 결과 발표 직전 지민의 핸드폰에 다시 한 통의 문자가 온다. 지금부터 진짜 현실이 시작이야. 아버지, 김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2025년 대한그룹 신사업 공모전 대상팀은 모두의 숨이 멎는 순간 지민과 박상우는 손에 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한 채 무대를 바라본다. 박상우 부장, 김지민 사원팀입니다. 강당이 순간 얼어붙는다. 뭐? 만년부장팀이? 저 신입 계약직이 두 사람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박상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본다. 임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는 박수를, 어떤 이는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진심이 결국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지민은 작은 목소리로 박상우에게 속삭인다. 부장님, 우리 해냈어요. 박상우는 눈시울이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박상우와 지민에게 진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모전 대상 수상 이후 회사는 뒤집어졌다. 복도마다 진짜 대박 만년부장이 이겼대. 저 신입 뭔가 있는 거 아냐? 라는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는 축하했고 더 많은 이들은 의심의 시선을 던졌다. 박상우는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다. 출근길마다 아내가 보낸 축하 문자, 동료 몇몇이 건네는 짧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 지민도 달라졌다. 아무도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이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따라온다. 하지만 그 시선엔 박수가 아닌 시기와 불신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최성훈 이사는 이 변화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비서에게 윽박지르며 말했다. 박상우 팀 프로젝트 예산 얼마로 책정됐어? 15억으로 승인됐는데요. 당장 삭감해. 3억만 남기고 나머진 전부 빼. 그리고 그 팀 협조 요청 오면 마케팅, 영업, 홍보팀 전부 바쁘다고 해. 최대한 늦춰. 알겠어? 회의가 끝나고 박상우와 지민은 임시 사무실로 배정됐다. 이름만 임시 사무실이지 사실은 창고 한 켠을 겨우 치운 공간. 지민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해낸 대가인가 봐요. 박상우는 오히려 담담하게 답했다.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잖아. 여기서 새 역사를 써보자.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혹했다. 가장 먼저 마주한 벽은 시장조사 데이터였다. 마케팅팀 문을 두드리자 팀장이 딱딱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손이 부족합니다. 다음 달이나 가능할 것 같네요. 지민이 묻는다. 다음 달이면 저희 일정이 다 밀려요. 우선순위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각 부서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다음은 예산이었다. 재무팀에선 기약 없는 대답만 돌아왔다. 예산이 3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아니, 처음에 15억이라 하셨잖아요. 회사 전체적으로 긴축 기간이라서요. 부장님 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민은 이 모든 게 최성훈 이사의 지시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증거가 없었다. 세 번째 벽은 인력이었다. 회사에서 지원 인력을 단 한 명도 배정해주지 않았다. 다른 팀들도 다 바쁩니다.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것 같네요. 결국 모든 일을 박상우와 지민 두 사람이서 해내야 했다. 박상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지민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부장님, 혹시 힘드시면 말해주세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박상우는 쓴 웃음을 짓는다. 신입, 내가 지켜줘야 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네가 나를 지켜주네. 그리고 어느 날 밤 지민이 남아있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최성훈 이사였다. 야근하고 있네? 고생 많아. 이사님이 하신 짓이잖아요. 지민의 대답에 최성우는 뻔뻔하게 웃으며 답했다. 증거라도 있어? 설마 나보고 회사 돈 함부로 쓰라는 거야? 그는 지민에게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다. 너 정체가 뭐야? 어떻게 그런 완벽한 데이터를 준비했지? 런던 카페와 계약을 신입이 한다고? 넌 도대체 누구냐? 지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열심히 준비했을 뿐이에요. 최성우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지민을 노려보았다. 그때 박상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격려차 들렀어요. 두 분 힘내세요. 최성우는 뒷모습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박상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신입,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부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지민은 직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지민은 아버지에게 비밀 문자를 보냈다. 아빠, 최 이사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곧장 답장이 도착했다. 조심해라. 그놈, 위험한 놈이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더 버텨라.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아침 박상우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신입 우리 프로젝트가 특별 감사 대상이 됐어. 감사요? 회사에서 비용 집행과 계약의 투명성을 전수조사한대. 명목은 그럴싸한데 실은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는 거지? 지민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야 자신이 무슨 싸움에 들어온 건지 점점 실감이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선 전화가 울렸다. 박상우 부장님, 김지민 사원님, 지금 당장 어, 회의실로 오세요. 감사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상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신입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몰라. 하지만 지민은 박 부장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부장님.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오후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감사팀 직원 5명이 앉아 있었고 맨 끝에는 최성훈 이사가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감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신사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런던 카페 계약건부터 문제 삼았다. 이 계약서들
정말 진짜입니까? 네, 맞아요. 직접 준비한 계약서입니다. 그럼 여기 서명된 카페 대표들과 직접 통화해 볼까요? 국제 전화가 연결됐다. 첫 번째 카페 그런 계약 들어본 적 없는데요. 두 번째 카페 저희 그런 계약 체결 안 했는데요. 지민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진짜였는데 왜? 최성훈 이사는 옅은 미소로 속삭였다. 참 안타깝네. 가짜 계약서로 회사를 속이다니.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김지민 사원 허위 서류 제출은 중대한 징계 사유입니다. 박상우 부장 역시 공모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감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아멘. 예산 집행 내역, 인력 배치, 계약서 진위, 심지어 두 사람의 메일 내역까지 모두 뒤졌다. 결론적으로 감사팀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박상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민은 이를 꽉 깨물며 회의실을 나왔다. 그날 저녁 회사 전체 회식이 열렸다. 표면상으론 공모전 참가층 격려 자리지만 사실상 최성훈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박상우와 지민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주변에선 수군거림이 계속됐다. 어차피 저 팀은 안 될 줄 알았어.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더니 결국 저렇게 되지. 술이 몇 차례 돌자 최성훈 이사가 술 기운을 빌어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 박 부장님 아직도 여기 계셨네. 멘탈 하나는 인정해드려야지. 그는 일부러 박상우의 어깨를 세게 치며 자, 이게 인생의 쓴맛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들이켜세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타겟은 지민으로 향했다. 넌 정말 대단하다.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회사를 속이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야. 최성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근본도 없는 주제에 설쳐대고 박 부장도 한심해. 이런 애한테 속아 넘어가고 그 회식장 전체가 고요해졌다. 누구도 두 사람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민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작은 소리였지만 어, 모든 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지민은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방금 하신 말씀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최성훈이 비웃는다. 뭐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지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본사 25층 회장실에서 뵙죠.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밤 얼마나 큰 실수를 하셨는지 회장님 앞에서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회식장에 얼어붙었다. 신입 계약직이 이사를 회장실로 호출했다. 게다가 자신이 회장님의 딸임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최성훈의 얼굴은 술기운이 단숨에 빠지며 창백하게 굳어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25층 회장실 앞 복도는 숨소리조차 삼켜지는 분위기였다. 최성훈 이사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 회식장에서 지민이 날린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설마 정말 회장님 딸이었단 말이야? 불안에 떨며 회장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박상우도 초조한 마음으로 다가왔다. 지민 씨가 뭘 하려는 거지? 혹시 더 큰 화를 입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의 머릿속은 각기 다른 걱정으로 가득했다. 정각구 씨 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침묵 속에 회장실로 들어섰다. 회장 김진수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단정한 정장에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김지민이었다. 오늘의 지민은 더 이상 신입 계약직이 아닌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자 진짜 리더로서의 위엄이 배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이사님. 지민은 단호하게 인사했다.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대한그룹 회장 김진수의 딸 김지민입니다. 순간 박상우는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에 빠졌다. 지민 씨가 회장님의 최성훈 이사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김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부장님,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장님이 보여주신 진짜 리더의 모습을 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 김진수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이사, 어젯밤 아주 멋진 쇼를 펼쳤다고 들었네. 최성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몰라서 따님이신 줄. 그럼 어제 그 발언들도 김진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몰랐다? 내 딸을 사기꾼이라고 부른 것도 몰라서 한 짓인가? 그때 김진수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스피커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회식장에서 최성훈이 지민과 박상우에게 퍼부은 온갖 모욕, 근본도 없는 주제에 박 부장도 한심해 이런 애한테 속아 넘어가고 회의실에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이게 다가 아니지. 김진수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다. 자네가 지민에게 건넨 USB에서 발표 당일 자료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시한폭탄이 발견됐어. 최성우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진수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다. 자네는 내 딸과 25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직원의 인격을 자네의 보잘것없는 자존심 때문에 짓밟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던 카페 계약건도 자네가 미리 카페 사장들에게 압박을 가해 계약을 무효화시켰다는 증거도 다 나왔네. 최성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다. 회장님, 제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김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해임이네. 그리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각오하게. 최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회장의 시선이 박상우를 향했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상우, 그를 바라보며 김진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부장, 지난 몇 달간 내 딸의 보고를 통해 당신을 지켜봤네. 박상우의 눈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모두가 스펙과 실적만 좇을 때 당신만이 사람을 지켰어. 능력보다 인품이 먼저라는 걸 당신이 이 회사에 증명해줬네. 김진수는 박상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오늘부로 당신을 인재혁신본부 본부장 상무이사로 임명하네. 박상우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김진수는 미소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썩어 빠진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줄 진짜 리더가. 박상우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20년 전 신입사원이 된 듯 순수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지민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부장님, 아니 상무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박상우는 지민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너와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가득하면 좋겠다. 네가 나를 일으켜 세워줬다. 김진수 회장은 지민아, 이제부터 내 몫이야.
이 회사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봐. 지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와 상무님, 그리고 이 회사 모두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날 오후 최성훈 이사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싸며 회사를 떠났다. 비난과 조롱, 동정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한때 권력자였던 그 남자는 이제 완전히 뒤집힌 판의 패배자가 되었다. 박상우는 바로 인사팀으로 이동했다. 새로 신설된 인재혁신본부는 단 몇 달 만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었다. 석 달 후 대한그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무이사 박상우의 지휘 아래 각 팀은 서로 수평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갑질 문화, 부서 이기주의, 꼰대식 멘탈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었다. 전통차 프로젝트 역시 박상우와 지민 두 사람의 이름으로 런던, 파리, 뉴욕의 카페와 실제 계약을 따내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회사 로비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도전을 멈추지 마라 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내걸렸다. 어느새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날 박상우와 지민이 나란히 서서 어, 떨리는 신입사원들을 맞았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박상우 상무의 목소리는 진심 그 자체였다. 지민이 덧붙였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여름,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미소와 변화의 의지가 함께 빛나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계절이 달라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일이 회색빛이었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실수를 덮으려 했으며 모두가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사내 곳곳에 소소한 웃음소리와 응원이 들린다. 오늘 힘들었지? 내일은 내가 도와줄게. 이 아이디어 같이 만들어 볼까?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대화가 어색하지 않게 된 회사,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박상우 상무와 김지민 본부장이 있었다. 박상우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깊은 울림을 줬다. 그는 권위로 명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고 실수를 숨기지 말라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에서 배우는 게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날은 한 신입사원이 박상우에게 다가와 물었다. 상무님,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데 정말 괜찮을까요? 박상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란다. 여기선 실수하는 용기가 가장 큰 자산이야. 지민 역시 변했다. 처음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외로이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됐다. 회사의 변화가 궁금한 언론, 업계 관계자들이 줄줄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비결이 뭐였나요? 지민은 항상 한결같은 대답을 남겼다.서 나 혼자 바꾼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해준 동료, 특히 한 사람의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소외받던 만년부장 박상우 상무, 그분이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식이 끝난 뒤 박상우와 지민은 옥상 정원에 올라 도시의 아침을 함께 바라봤다. 지민이 먼저 말했다. 상무님, 우리 진짜 해냈어요.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포기했을 거야. 고맙다, 지민아. 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이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본다. 지민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회사를 처음 찾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땐 거대한 사무실, 끝도 없는 계단,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손으로 조직의 공기를 바꿔낸 그 길 위에 당당히 서 있다. 박상우 역시 5년 전 프로젝트 실패 후 매일 밤마다 스스로를 원망하던 그때를 떠올린다. 한때는 자신의 무력함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 상처마저도 다른 누군가의 등 뒤에서 빛나는 버팀목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어느 날 회사 인트라넷에 한 신입사원이 익명으로 글을 남겼다. 누군가 내 곁에서 한 번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줬으면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나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우는 그 글을 읽으며 진짜 변화란 아주 작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다. 전통차 프로젝트는 런던, 파리, 뉴욕 등 해외 시장에서 연이어 성공 신화를 썼다. 한국의 맛과 멋이 담긴 전통차는 이젠 대한그룹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사내엔 지금 당장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라. 이런 슬로건이 붙기 시작했다. 권력과 학연, 나이와 성별 대신 진심이 통하는 조직, 경쟁 대신 협력, 의심 대신 신뢰. 이런 분위기가 당연해진 회사, 언젠가부터 다른 기업들까지 대한그룹을 벤치마킹하며 사람 중심의 경영을 배우러 오는 풍경도 익숙해졌다. 박상우와 지민은 여전히 소탈하게 아침이면 사내 카페에서 나란히 차 한 잔을 마신다. 상무님, 이제 정말 꿈꿔왔던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지민의 말에. 박상우가 조용히 답한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진짜 리더십은 누군가를 챙기고 위로하는 순간에 언제든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신입사원들을 바라본다. 서툴고 두렵고 하지만 반짝이는 눈빛,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자신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민은 내심 생각한다. 혹시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가 외롭고 두려워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을까? 그런 다짐과 함께 아침 햇살이 창가로 쏟아진다. 마지막 장면, 회의실 벽 한쪽에 박상우가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다. 진짜 리더란 가장 약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작지만 용기 내어 버텨준 혹은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런 진짜 리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준비가 된 건 아닐까요? 누구든 오늘 이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무시했던 신입과 만년부장의 진짜 리더십과 성장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